왼쪽 다리가 불편한 환자가 보행기를 이용하여 걷는 순서는 1. 보행기와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 왼쪽 다리, 보행기, 오른쪽 다리 3.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보행기 4. 보행기와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5. 오른쪽 다리, 보행기, 왼쪽 다리. 보행기는요, 이걸 아시고 보기를 보셔야 돼요. 모르는 상태에서 보기를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편마비 환자 보행기 갈 때는요, 항상 불편한 다리랑 보행기가 먼저 가고 건강한 다리가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편한 다리랑 보행기를 세트로 놓는다고 하면은 항상 세트 건강한 다리, 이게 바로 보행기에 걷는 순서예요. 그래서 왼쪽 다리가 불편해, 그러면은 왼쪽 다리랑 보행기가 가고 뒤에 건강한 다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왼쪽 다리가 불편했어. 그러면은 왼쪽 다리랑 보행기 같이 가고 오른쪽 다리 가는 거죠. 정답 1번. 보행기와 왼쪽 다리든지 왼쪽 다리와 보행기든지 항상 불편한 다리와 보행기가 세트로 갑니다. 뒤에 건강한 다리가 가는 거예요. 한쪽 다리만 불편하다 하면은 불편한 다리와 보행기가 세트로 가고 뒤에 건강한 다리가 가는 거고요. 둘 다 불편한 경우, 이럴 때는 보행기 먼저 앞으로 딱 가고요. 그리고 한쪽 아무 쪽이나 가는 것입니다. 보행기 어디서 지지해주죠? 불편한 쪽에 뒤쪽에서 지지해줍니다. 보행기 사용 시 손의 각도 한 30도 정도. 보조자는 환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서서 걷는다. 지지해주는 위치. 편마비 대상자는 항상 편마비 쪽을 지지해주는 거죠. 또 일시적으로 손상한 자, 잠깐 다쳤어, 이런 경우는요, 건강한 쪽을 지지해줘야 되고요. 보행기는 항상 불편한 쪽 뒤쪽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편마비 환자는 항상 편마비 쪽을 지지해준다. 손상한 자, 일시적으로 다친 환자는 항상 반대로 건강한 쪽을 지지해준다, 이거예요. 보행기는 항상 불편한 쪽 뒤쪽에서 지지해준다. 24시간 소변 수집 중인 환자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은 문제를 보고요.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게 있습니다. 굵게 가세요. 24시간 소변 검사, 첫 소변 싹 다 버리고 나머지 끝까지 다 모은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쵸? 1. 마지막 소변은 버린다. 버릴 리가 있나요? 2. 중간에 흘렀어도 그냥 받는다. 그냥 받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3. 첫 소변은 버리고 마지막까지 받는다. 첫 소변만 싹 다 버리고 마지막까지 받는다. 요거 맞는 것 같은데. 4. 중간 소변을 받는다. 일반적인 소변 검사에서 중간 소변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5.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물 한 컵 마시고 다시 나오는 소변을 수집한다. 뭔가 이상하죠? 정답 뭐예요? 3번. 첫 소변 버리고 마지막까지 싹 다 받는 게 24시간 소변 검사예요. 24시간 소변 검사, 첫 소변은 전부 버린다. 첫 소변이라는 게 뭐예요? 아침 6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 24시간 소변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첫 소변 한 30초 쌌어, 이거 싹 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24시간 소변 검사예요. 일반 소변 검사는 소변 길이가 한 30초야. 앞에 한 5초는 버리고 중간부터 받는다. 하지만요, 24시간 소변 검사는 첫 소변을 싹 다 버린다. 전부 버린다. 몽땅 버린다, 이거예요. 첫 소변은 전체를 다 버리고 두 번째 소변부터 다음날 마지막 소변까지 완전히 다 모은다. 이게 24시간 소변 검사예요. 24시간 동안 소변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무슨 염증이 있는지 뭐 있는지 검사하는 게 24시간 소변 검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체류 중이라는 표시를 달아둡니다. 왜? 까먹어서 안 모으면 안 되니까. 수집 중 흘렸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24시간 해야 됩니다. 24시간 소변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에 나오는데, 소변 수집 중에 소변을 버렸다면 깜빡 잊고 버릴 수 있죠? 처음부터 다시 수집해야 된다. 이런 것도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예요. 첫 소변을 싹 다 버린다.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요. 중간에 흘렸어, 버렸어, 안 모았어, 처음부터 다시 수집한다. 이런 게 나옵니다. 무의식 환자의 구강 분비물 배액을 촉진하고 흡인 방지하는 자세. 고개를 옆으로 하든지 상체를 올리는 자세겠죠. 1. 심스 자세. 2. 앉은 자세. 3. 바로 누운 자세. 4. 골반 내진 자세. 5. 배 횡하위. 정답은요? 1번 심스 자세 되겠습니다. 무의식 환자니까 앉은 자세가 어렵다. 그래서 심스 자세, 약간 복와 위죠? 엎드린 상태에서 약간 왼쪽으로 그 심스 자세가 적합하겠다. 국가고시는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답이 됩니다. 앉은 자세가 틀렸다기보다는 상체 올리는 거니까 맞지만 무의식 환자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스 자세가 적합한 답이 되겠습니다.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 신체 보호대를 적용 시 주의사항은 1. 보호대는 침상 난간에 묶는다.
2. 보호대를 2시간마다 풀고 적용 부위의 순환 상태를 확인한다. 3. 환자가 움직일 때마다 신체가 조여지게 묶는다. 4. 보호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대를 적용한다. 5. 보호대를 일시적으로 풀어줄 경우 환자를 혼자 있게 한다. 정답은요? 2번 보호대를 2시간마다 풀고 적용 부위의 순환 상태를 확인한다 되겠습니다. 보호대는 침상 난간에 묶는 게 아니에요. 침상 난간을 올렸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아요. 침상 틀에 묶는 게 낫다. 또 환자가 움직일 때마다 신체가 조여지게 묶으면 안 되죠. 의사 처방을 토대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보호대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면 낙상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 같이 있어야 되겠죠. 보호대의 적용 원칙. 신체 보호대는 사용 절차에 따라서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한다. 보호대를 2시간마다 풀고 적용 부위의 순환 상태를 확인한다. 중요하죠? 국가고시에 나와요. 2시간마다 30분 풀고 관절 운동과 피부를 자주 관찰한다. 보호대는 침상 틀에 묶는다는 거. 의사 처방을 토대로 환자의 동의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라. 응급상황 시 쉽게 풀 수 있는 매듭법, 클로로이치 매듭법을 사용한다. 손목, 발목 등의 뼈가 돌출된 부위는 패드를 댄다. 찰과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력을 고루 분산시키기 위해서. 폐쇄형 질문에 해당하는 것은 1. 고혈압 약을 드셨습니까? 2.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요? 3. 무슨 일로 슬퍼하는지요? 4.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5. 무엇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정답은요? 1번 고혈압 약을 드셨습니까? 폐쇄형 질문은요? 네, 아니오로밖에 대답할 수가 없죠? 고혈압약 드셨습니까? 네 또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2번 왜? 3. 무슨 일로? 4. 어떻게? 5.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개방형 질문이 되겠습니다. 입원 환자에 대한 병실 생활 안내는 1. 입은 옷을 환희로 갈아입으라고 한다. 2. 병동 내 흡연 가능한 장소를 알려준다. 3. 개인의 귀중품을 외래에 맡기라고 한다. 4. 화재 시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라고 설명한다. 5. 콘센트 하나에 전기 코드를 여러 개 꽂으라고 한다. 정답은요? 1번 입은 옷을 환자복, 환의로 갈아입으라고 한다. 이게 적합하겠죠? 귀중품은 보호자에게 맡기는 게 좋겠고요.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안 되죠. 계단을 이용한다. 콘센트 하나에 코드는 한 개만 꽂는다. 환자가 이야기한 것을 다시 말해줌으로써 말한 사건에 동반하는 감정을 강조하는 치료적 의사소통은 치료적 의사소통 문제 중에서 뭘까요? 다시 말해줌으로써 이게 포인트죠. 반영을 찾으셔야 돼요. 1. 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2.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3.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4. 말하자면 그 사람이 몹시 싫으신 거군요. 5.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답은요? 4번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말하자면 그 사람이 몹시 싫으신 거군요. 그 사람이 몹시 싫다는 것을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싫으시구나 이렇게 다시 말해줌으로써 반영, 의사소통을 해주는 것입니다. 치료적 의사소통, 반영, 침묵, 수용, 경청 정도만 볼게요. 대상자가 나타낸 느낌이나 그 내용이나 그 말을 다시 표현해내는 것, 그것을 반영이라고 하고요. 심사숙고할 시간을 제공한다, 침묵이에요.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침묵이고요.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기다린다, 침묵이에요. 수용은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네로이드 혈압계로 상완혈압 측정하는 방법은 1. 팔을 심장보다 낮게 놓는다. 2. 커프 안에 창진기를 깊숙이 넣어 감싼다. 3. 심박소리가 약해지는 지점의 숫자를 수축기 혈압으로 기록한다. 4. 눈금이 10mm Hg초의 속도로 떨어지게 커프에서 공기를 뺀다. 5. 커프와 팔 사이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고 커프를 감는다. 5번입니다. 커프를 감을 때요. 손가락 하나 정도는 들어갈 여유가 있어야 정상 혈압으로 측정이 됩니다. 팔을 심장보다 낮게 놔요. 팔과 심장의 높이는 같다 기억하시죠? 아네로이드 혈압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옛날에 많이 쓰던 거잖아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하던 게 아네로이드 혈압계예요. 이 공기 주머니, 커프가 달린 팽창식 주머니가 있죠? 수은 또는 기계식 게이지 이런 걸로 혈압을 측정해요. 커프와 팔 사이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고 커프를 감는다. 또 혈압계는 대상자의 심장 높이가 아니죠. 팔 높이에 맞춘다. 그리고 팔과 심장 높이는 같게 한다 입니다. 커프와 연결된 고무관 부분을 위팔 동맥 부위에 대고 커프를 감아주는 것입니다. 심박소리가 약해지는 게 수축기 혈압이 아니죠. 이완기 혈압입니다. 수축기가 더 높고요. 이완기가 낮아요. 눈금이 10mm Hg 아니죠. 초당
2mm hg씩 떨어뜨려야 돼요. 뭐를? 커프의 수축 속도를. 심장보다 팔이 높으면은요, 혈압이 내려가요. 심장보다 팔이 낮으면요, 혈압이 올라가죠. 심장과 팔 높이에 반비례한다. 뭐가 혈압이? 팔이 높으면 혈압이 낮게 나온다. 팔이 낮으면 혈압이 높게 올라간다. 장기간 금식한 환자가 위장 운동 회복 후 처음 제공 가능한 것은 1. 우유, 2. 보리차, 3. 전복죽, 4. 순두부, 5. 떠먹는 요구르트. 회복하고 처음 먹는 거라고 했어요. 정답은요? 2번 보리차죠. 물이나 차를 맨 처음 먹겠습니다. 수술 후 회복 시기 이 순서가 국가고시 요즘에 매번 나오고 있어요. 유연경 아시죠? 물이나 보리차 제일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유동식, 연식, 경식, 일반식 순서로 갑니다. 연식이요. 죽이에요. 죽. 국가고시에 이런 게 나왔어요. 소화기능은 정상인 환자가 쉽게 편하게 식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사는 가벼운 식사, 경식입니다. 쉽게 편하게 식품을 조리했대요. 경식이에요. 관급식은요, 우리가 위간 영양할 때, 콧줄 꼽을 때 관급식이라고 해요. 관급식, 관으로 급식한다, 관급식이요. 묽은 음식을 소화기관으로 바로 흘려보내 영양을 공급하는 거 관급식이다. 입으로 음식물을 먹을 수 없을 때, 약물을 공급할 수 없을 때 관으로 준다, 관급식이라는 거예요. 유동식, 연식, 경식은 다 입으로 먹죠. 관급식은 줄로 먹습니다. 콧줄로 먹어요. 장기 와상 환자의 천골 부위에서 수포가 관찰되었다면 욕창의 단계는 수포가 관찰되었다? 몇 단계냐 이거죠? 수포가 관찰됐다? 물집이 생겼다? 2단계입니다. 2단계예요. 이게 화상 환자 또는 욕창 다 2단계예요. 욕창은 2단계, 화상은 2도 화상, 동상도 2도 동상. 병실에 들어갈 때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환자 질병은 N95, 95%를 다 걸러주는 것입니다. 1. 농가진, 2. 봉화직염, 3. 심내막염, 4. 세균성 이질, 5. 활동성 폐결핵. 정답은요? 5번 활동성 폐결핵입니다. 전파 가능성이 있는 호흡기 질환일 때는 N95 마스크, 헤파 마스크 착용하잖아요. 폐결핵이 호흡기 질환이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접촉을 해야지 되는 것들이네요. 또는 세균성 이질은 먹어서 걸리죠. 섭취량 및 배설량에 관한 설명은 1. 위간 영양액은 1cc는 2ml로 환산한다. 2. 소변량이 시간당 50ml면 보고한다. 3. 섭취한 얼음량의 절반을 수분량으로 환산한다. 4. 정맥 주입 용액은 경구 섭취량으로 기록한다. 5. 주입된 복막 투석액은 배설량으로 기록한다. 정답 뭐예요? 3번 섭취한 얼음량의 절반을 수분량으로 환산한다. 너무 쉽죠? 2분의 1만 섭취량으로 계산한다 이거예요. 위간 영양액은 1cc가 2ml예요. cc랑 ml는 같은 단위입니다. 1cc는 1ml죠. 2cc가 2ml예요. 아시겠죠? 소변량이 시간당 얼마큼이면 보고해요. 적을 때 보고하죠. 핍류일 때 보고합니다. 시간당 30cc. 하루 종일 500cc일 때 핍류예요. 이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소변량이 하루에 500ml도 안 된다면은요, 신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또, 정맥 주입 용액은 경구 섭취량이에요? 아니잖아요. 주입된 복막 투석액? 당연히 섭취량으로 기록한다. 아시겠죠? 섭취량 계산 방법은, 몸으로 들어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게 보세요. 멍 때리고 보면은요, 그냥 다시 2번 읽어야 돼요. 1. 약 복용 시 섭취한 물을 포함한다. 2. 식간에 마시는 음료를 제외한다. 3. 비위관으로 주입된 물을 제외한다. 4. 정맥으로 주입된 수액의 양을 제외한다. 5. 섭취한 얼음량의 4분의 1을 수분량으로 환산한다. 정답은요? 1번 약 복용 시 섭취한 물을 포함하죠. 얼음은 2분의 1만 포함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2번 식간에 마시는 음료를 왜 제외하죠? 포함하죠. 3번 비위관으로 주입된 물도 포함한다. 4번 정맥으로 주입된 수액의 양을 포함한다. 섭취량이니까. 또 5번 섭취한 얼음량의 2분의 1을 수분량으로 환산한다. 아시겠죠? 배설량에 포함되는 것은 보기 전에 뭐 생각해야 돼요? 배설량에 포함 안 되는 거. 정상 대변 있다. 가글액 있다. 이 정도 알고 넘어가세요. 1. 가글액. 이거 배설량이에요. 2. 상처 배액. 3. 비위관 주입액. 4. 발한. 5. 정상호흡 시 수분 소실량. 상처 배액만 배설량에 포함되는 거예요. 가글액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고요. 발한 그냥 땀 아니라고 했죠. 그냥 똥 아니라고 했죠. 그냥 이 수분 소실되는 거 이 발한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쵸? 비위관 주입액은요. 이거는
섭취량이죠. 배설량이 아니죠. 문제. 관장시의 자세는? 관장시의 자세는요. 보기 볼 거 있어요? 바로 이 자세입니다. 좌측 심스위 또는 심스체위 또는 측와위. 와위 누워있는데 측면으로 누워있어 이거죠. 측이와 보기의 중간 형태로 반복위이다. 반복위. 엎드려 있는 건데 반 엎드려 있다 이거예요. 관장자세, 항문자세, 심스체위예요. 그래서 정답 좌측 심스 체위가 되겠습니다. 체위 문제 국가고시에서 2문제 정도 꼭 나오거든요. 어떨 때 3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체위는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안 하더라도 그러면 체위 또 뭐 있어요?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배횡하위, 앙하위, 좌위, 반자위, 파울러시 체위 이런 걸 한 번씩 여러분이 훑고 넘어가셔야지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플라스틱이나 고무 제품의 멸균을 위해 선택하는 방법은 1. 급속 멸균 2. 건열 멸균 3. 여과 멸균 4. 고압 증기 멸균 5. 이옥가스 멸균 고무 하면 뭐로 가야 되죠? 정답 5번 고 하면은 이옥가스 멸균 영어는 영어로 가세요. 플라스틱 고무는요 이옥가스 멸균합니다. 고압 증기 멸균은요 스테인리스 또는 면포, 가운 이런 것들이요. 건열은요. 건식이죠. 드라이한 거. 뭐 파우더, 바셀린 거즈 이런 거요. 멸균과 소독의 차이는 뭐죠? 멸균은요. 아포까지 균의 씨앗까지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멸균입니다. 모든 미생물, 바이러스, 세균의 아포 형성균까지 완전히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게 바로 멸균이에요. 멸균법 가장 국가고시에 많이 나왔던 거 고압 증기 멸균 또 이옥가스 멸균, 또 건열 멸균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압 증기 멸균이 가장 국시 많이 나오죠? 120도에서 2-30분간 또는 40분까지도 맞는 보기로 보셔야 돼요. 멸균의 유효기간은요. 고압 증기 멸균은 2주입니다. 스팀을 쐬가지고 멸균하는 거예요. 수술기구 또는 스테인리스 또는 면포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고압 증기하고 있습니다. 고압 증기 멸균기가 가장 많고 특히나 치과에서 많습니다. 이옥가스 멸균, 이옥가스는요. 멸균의 유효 기간이 길어요. 고무 제품, 내시경의 폴리카테터도 고무죠. 멸균 직후 멸균 물품을 통기를 해야 됩니다. 이 이옥가스에서 뭐 안 좋은 그게 있기 때문에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통기한다. 이렇게 기출에 나왔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는요. 8시간에서 16시간 이상 통기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조금 틀리다고 연연하지 마세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답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건열 멸균, 파우더, 유리, 바셀린 거즈 등을 건열 멸균으로 합니다. 120도에서 140도면은 3시간이나 해야 되고요. 160도 온도가 높으면 시간이 떨어지겠죠? 2시간만 하면 된다라는 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고압 증기 멸균, 고무 하면은 이옥가스, 파우더, 바셀린 거즈, 유리 하면은 건열 멸균 가세요. 유리가요. 기초치과에서는 뭐 고압 증기 멸균에서도 합니다. 하지만 건열 멸균으로 기억하세요. 뭐 유리는 무슨 멸균이냐 이렇게는 문제 안 나와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산화 에틸린가스, 이옥가스 멸균이죠. 이것을 포장하고 여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멸균 직후 멸균 물품을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통기한다. 2. 포장을 열 때 허리 높이 아래에서 작업한다. 3. 날카로운 물품은 포장지를 이중으로 사용한다. 4. 멸균된 포장지가 축축하면 건조하여 사용한다. 5. 멸균된 포장지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벌린다. 정답은요? 1번 멸균 직후 멸균 물품을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통기한다 되겠습니다. 뭐 8시간에서 12시간 또는 8시간에서 16시간 다 맞아요. 2번 포장을 열 때 허리 높이 아래에서 작업한다? 아니죠. 멸균은요. 가슴과 허리 사이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 3번 날카로운 물품은요. 이 날이 무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즈로 쌉니다. 그 표현을요. 끝을 거즈로 싸거나 기구를 완전히 거즈에 싸서 넣는다 이렇습니다. 4번 멸균된 포장재가 축축하면 건조하여 사용한다. 축축하다, 젖었다 하면은 이미 오염된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다. 멸균되었어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5번 멸균된 포장재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벌린다. 손가락을 넣는 순간 오염됩니다. 이거 벌릴 때 굳이 뭐를 써야 된다고 하면 이동겸자 멸균한 걸로 써야겠죠. 이옥가스, 산화 에틸렌가스, 멸균 유효기간이 길다. 고무 제품, 내시경 폴리카테터. 보통 일회용을 쓰는데 이것도 고무기 때문에 이옥가스 멸균을 합니다. 8시간에서 12시간 또는 8시간에서 16시간 이상 소요된다. 통기한다. 내과적 손 씻기는
1. 알코올 제제를 사용 시 5초간 손을 마찰한다. 2. 알코올 제제를 사용 시 일회용 수건으로 손을 닦는다. 3. 물과 비누로 씻을 때 팔꿈치는 아래로, 손은 위로 올린다. 4. 물과 비누로 씻은 후 손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다. 5. 물과 비누로 씻을 때 10초간 손을 마찰하고 손 씻기 전체를 20초 이내로 마친다. 정답 뭘까요? 3번 물과 비누로 씻은 후 손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다 되겠습니다. 내과적 손 씻기, 팔꿈치는 위로, 손은 아래로죠. 또 물과 비누로 씻을 때 내과적 손 씻기는요 2분 이하예요. 그래서 30초에서 1분 이상 흐르는 물에서 문지르면서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낸다, 이런 표현도 맞고요. 1, 2분 정도 씻는다, 요것도 맞습니다. 아시겠죠? 내과적 무균술, 내과적 손 씻기. 내과적이라는 의미는요 완전 멸균은 아니고 소독의 개념입니다. 병원성 세균의 균을 감소시키는 거, 그리고 소독만 하는 거, 또 이런 균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손위생, 손 씻기 또는 관장, 장루주머니 교환, 이런 거는요 멸균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내과적 무균술이에요. 격리, 역격리, 이것도 내과적인 무균술입니다. 내과적인 손 씻기 중에서 가장 오염된 부분이 어디냐, 이런 거 국시에 나왔었거든요. 손톱 밑이다. 그래서 손바닥에 손톱을 이렇게 씻는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손끝이 아래가 가도록 하는 게 내과적인 무균술, 내과적인 손 씻기죠.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1, 2분간 비벼서 씻는다. 30초에서 1분 또는 1분에서 2분, 이게 내과적인 무균술, 내과적인 손 씻기고요. 외과적은 2분 이상 씻는 것입니다. 오케이? 내과적 무균술과 외과적 무균술이 적용되는 예가 서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 보기 전에 여러분이 내과적인 무균술, 외과적인 무균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외과적인 거 완전 멸균되는 거, 내과적인 거 소독의 개념, 이거 아셔야겠죠? 1번 화상환자 드레싱, 배간 비우기. 앞에 게 내과적, 뒤에 게 외과적인 걸 고르는 거예요. 2. 욕창 상처 드레싱, 인후 배양 검사 수집. 3번 비위관 삽입, 수술 부위 드레싱 교환. 4번 도뇨관 삽입, 구강 간호. 5번 정맥 주사, 관장액 주입. 정답은요? 정답 3번입니다. 앞에 게 내과적인 거, 뒤에 게 외과적인 걸 고르는 거예요. 화상환자 드레싱, 이거 외과적으로 해야지 감염 안 되겠죠. 그러니까 1번 딱 틀렸어요. 둘 중에 한 개만 알아도 돼요. 2번 욕창상처 드레싱, 이것도 외과적이어야 되는데 앞에 게 내과적이어야 되니까 답 틀린 거죠. 3번 비위관 삽입, 비위관 삽입하는 거 내과적 무균술 맞습니다. 또 수술 부위 드레싱, 외과적인 거예요. 도뇨관 삽입, 이 소변줄 외과적인 무균술로 해야 요로 감염 안 생기죠. 또 5번 정맥 주사, 엉덩이 주사는요 외과적인 무균술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한 개만 알아도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외과적인 무균술인 경우를 제가 쫙 정리했습니다. 수술할 때 수술복 착용, 수술 기계 소독, 이런 거 다 외과적으로 멸균을 해야겠죠. 우리가 막 배 째고 개복 수술하는데 이 외과적으로 멸균 안 하면은 환자 다 감염돼서 큰일 나잖아요, 그쵸? 또 시술할 때, 도뇨관 삽입할 때 이 소변에 관련된 거, 이거 다 외과적입니다. 멸균해야 된다. 인공도뇨, 단순도뇨, 유치도뇨 다 외과적인 무균술이에요. 침습적 행위, 피부를 뚫는 거, 요추천자, 요추에 구멍 뚫어서 물 빼는 거, 복수천자, 또 정맥주사, 주사 맞는 거 다 외과적입니다. 또 드레싱 의사가 보통 합니다. 욕창 드레싱, 수술 부위 드레싱, 개방창상 드레싱, 이게 다 외과적으로 깨끗하게 멸균해야지만 감염 안 된다는 거죠. 흉곽 배관액 교환, 복강 배관액 교환. 이 배 쪽은요 잘못하면은 괴사돼요. 그래서 항상 외과적으로 멸균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내과적인 무균술, 소독의 개념입니다. 멸균까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대변에 관련된 거 다 내과적입니다. 배간을 비운다, 장루 교환, 이것도 똥 치우는 거죠. 인공항문 주머니니까. 이런 거는요 멸균이 안 돼요. 그냥 내과적인 걸로 합니다. 웬만하면 깨끗하게. 아시겠죠? 역격리, 보호격리가 뭐예요? 내가 백혈병 걸렸어. 근데 내가 저 사람 거 옮으면은 내가 면역력이 없어서 내가 죽어. 그래서 역으로 격리하는 거, 이게 바로 내과적인 무균술입니다. 내가 있는 공간 모두를 멸균할 수 없거든요. 비위관 삽입, 코에다가 삽입하는 거, 콧줄 넣는 거 내과적인 무균술이고요. 직장 튜브, 항문에 삽입하는 거는 내과적이고요. 소변줄 꼽는 거, 그거는 외과적이에요. 멸균. 아시겠죠? 귀 점적 투여 또는 똥구멍, 관장액 주입하는 거 내과적이다. 아시겠죠? 등 마사지가 가능한 환자는 1. 사지마비 환자, 2. 늑골 골절 환자, 3. 혈전성 정맥염 환자, 4. 심하게 허약한 말기암 환자, 5. 등 부위 화농성 피부염 환자. 등 마사지 하려면 엎드려야 되죠. 1번 사지 마비됐어도 등 마사지는 가능하다.
골절 환자 마사지하지 않고요. 정맥염 환자 마사지하지 않습니다. 너무 허약한 암 환자 마사지 안 하고요. 등에 막 화농성, 염증성 피부가 있는데 마사지하면 염증 퍼지죠. 그래서 마사지하지 않는다라는 거. 등 마사지 가능한 환자, 사지마비 환자 가능하다. 등 마사지는 몇 분 하냐? 1520, 15분에서 20분 정도. 피부가 건조하면 보습제를 바른다. 알코올은요, 더 건조해져요. 알코올을 피부에 무슨 바르지 않습니다. 소독할 때만 쓰는 거예요. 혈전성 정맥염 환자, 정맥염 마사지 하지 않습니다. 부엉도 뜨지 않아요. 정맥염에는요. 관장할 때 간호보조 활동은 1. 환자를 오른쪽으로 돌려눕힌다. 2. 항문을 통해 직장관을 배꼽 방향으로 삽입한다. 3. 용액 주입 시 용액이 새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게 한다. 4. 장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용액과 공기를 함께 주입한다. 5. 관장액이 다 들어간 직후 바로 화장실을 가도록 격려한다. 정답은요? 2번. 관장은 항문을 통해 직장관을 배꼽 방향으로 삽입한다. 배꼽 방향으로 삽입해야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1. 환자를 오른쪽으로 눕힌다. 왼쪽으로 눕힙니다. 그래서 관장 자세 좌측 심스 위에요. 3. 용액 주입 시 용액이 새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게 한다. 힘을 주지 않습니다. 릴렉스하고 있어야 해요. 4번 장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용액과 공기를 함께 주입한다. 공기는 주입하지 않는다. 배에 가스 차니까. 5. 관장액이 다 들어간 직후 바로 화장실을 가도록 격려한다. 적어도 10분은 참아야 된다 그랬어요. 관장 시 좌측 심스 체위 요 그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장 자세예요. 성인은 1000cc를 10에서 15분 동안 집어넣는다는 거. 성인 환자의 배출 관장은요. 관장이 끝나도 적어도 10분 동안은 참았다가 배변하게 한다입니다. 10분은 참아야 돼요. 바로 화장실 가는 게 아니다. 자궁 경부암을 검진하기 위해 내원한 대상자가 취하도록 해야 할 체위 자궁 경부암 검진. 산부인과 자세네. 1. 치기 2. 보기 3. 반자위 4. 앙하위 5. 절석이. 정답 뭐죠? 5번이죠. 쇠석이 또는 절석이. 쇠석이로 나와도 아셔야 되고요. 절석이로 나와도 아셔야 됩니다. 자궁 경부암. 질에서 뭐 이렇게 빼잖아요. 자궁 쪽으로 이렇게 뭐 채취하잖아요. 어떤 자세예요? 바로 요 자세입니다. 우리가 산부인과 가면은 취하는 자세. 우리는 싫지만 검사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쇠석이, 절석이라는 거. 체위 문제, 보통 한 2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까지 나옵니다. 요 추천자 자세도 체위 문제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치기, 옆으로 눕는다. 보기, 엎드린다. 반자위, 똑바로 앉는 거죠. 90도 각도로. 앙하위, 똑바로 눕는 거죠. 무더운 날씨에 축구를 하던 선수가 땀을 많이 흘리고 팔다리 근육의 경련을 일으켰다. 예상되는 원인은 1. 염증 2. 산소 부족 3. 염분 부족 4. 체액량 증가 5. 마그네슘 과다. 정답은요? 3번 염분 부족이에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은요 몸에서 소금기가 빠져요. 염분이 부족하면은 근육의 경련이입니다. 보통 경련 환자 입에서 뭐 구토물 나오는 그런 경련이 아니라 근육의 경련이에요. 근육이 약간 뻣뻣해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쥐나는 듯한 느낌? 이런 문제 뭐 알아야 되죠? 열 손상에 대한 증상 이 파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사병, 열사병, 열피로, 열경련. 지금 축구하다가 경련 났어? 이거는 열경련이죠. 소금물을 먹인다. 식염수를 먹인다. 식염수를 IV한다. 다 맞아요. 왜? 다량의 염분을 소실했으니까. 근육이 강직된다. 쥐가 나는 거죠. 이런 것을 열경련이라고 합니다. 일사병. 너무 더우면 일사병 누구나 어느 정도 생기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한다, 물을 마신다, 자외선 차단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열사병, 너무 심각해서 죽죠. 체온 조절 중추, 심부 체온이 망가진다, 땀이 안 나요. 시상하부가 고장나는 것입니다. 열피로, 쇼크 자세를 취한다, 다리를 위로 올려준다, 뭐 강심제를 먹인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열경련, 소금물을 먹인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열경련, 이게 하도 제가 암기가 안 돼서 왜 생선에 소금 뿌리면 어떻게 돼요? 파삭파삭 움직이죠? 경련에는 소금물을 먹인다, 이렇게까지 연결을 했었습니다. 중추신경계가 이상이 있다, 이건 열사병이에요. 쇼크가 왔다, 열피로입니다. 근육의 길이를 변화시켜 근력을 증가시키는 운동으로 수영, 걷기, 조깅이 포함되는 것은 근육의 길이를 변화시켜 근력을 증가시키는 운동. 1. 수동운동 2. 등척성운동 3. 무산소운동 4. 등장성운동 5. 보조적 능동운동. 정답은요?
등 장성 운동이죠. 이 장자가 힘장자입니다. 력이 이게 힘력자잖아요. 근력을 증가시키는 운동. 근육의 길이가 변화한다. 등 장성 운동이에요. 수영, 막 다리를 푸카푸카 해야 되죠. 걷기, 조깅, 관절이 움직여요. 등척성 운동은요. 등척, 같을 등, 길이척. 길이가 똑같은 운동.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것입니다. 걷기는요. 등척성 운동은 아니에요. 하지만 골다공증 환자는 걷기가 좋은 거예요. 걷기나 조깅은 관절을 쓰기 때문에 관절이 움직이기 때문에 등장성 운동입니다. 단 골다공증 환자가 등척성 운동이 좋은 거고 골다공증 환자는 걷기가 좋은 겁니다. 걷기가 좋은 이유는 관절이 움직여서가 아니라 체중을 부하하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걷기는 등장성 운동이다. 수영도 등장성 운동이다. 수영은 수영장에서 하죠. 등장성 운동이에요. 관절을 사용하는 운동 등장성 운동이에요. 수영, 달리기, 걷기, 조깅이요. 등척성 운동 같을 등 길이척, 길이가 같다, 움직이지 않는다. 관절을 사용하지 않고 힘만 줬다 뺐다 하는 벽밀기 같은 거 등척성 운동이 되겠습니다.